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42장경 12번째 장, 12번째 장을 딱 반만 했네요.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은 이제 경을 12번째 장을 한번 읽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쳤던 자리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죠. 1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가난하면 도시하기 어렵고, 부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다. 목숨을 버려 죽음을 선택하기 어렵고, 불경을 볼 수 있기 어렵다.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성욕과 여러 가지 욕망을 참기 어렵다. 좋은 것을 본 후 구하지 않기 어렵고, 모욕을 당할 때 화내지 않기 어렵다. 권세가 있으면서 함부로 쓰지 않기 어렵고, 큰 일을 직면해 무심하기 어렵다. 널리 배워 깊게 탐구하기 어렵고, 암한심을 뿌리 뽑아 없애기 어렵다. 아직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 어렵고, 마음은 늘 평등한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 옳다 그르다 주장하지 않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불법의 성품을 본 후 도를 배워나가기가 어렵고, 사람을 인연에 맞게 교화해서 제도하기 어렵다. 경계를 만나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어렵고, 방편을 잘 알고 쓰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해서 총 20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널리 배워 깊게 탐구하기 어렵고, 요 대목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하나는 우리가 이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폭넓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깊게 배운다는 건데, 깊게 배우는 것은 이제 얕게 배우면은 지식 정보는 늘어나는데 이 삶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소화가 돼야 그게 생활하고 일치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 법이라는 게, 불법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은 금속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금속에서 왜 잡철이 들어있는 거를, 잡석이 들어있고 잡철이 들어있는 거를 이제 열을 가하고 두드리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그렇게 재련하는 것처럼,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 안에서 이 부산물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내 인생도 방해를 하고 다른 사람 인생도 방해하는 그런 부산물들이 이렇게 우리 몸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 안에 끼어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수행이라는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다 이제 빼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편안하게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품질도 보상하고, 인품이 굉장히 이렇게 이 모든 행위의 결과가 고상하면서도 스스로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부산물들이 속에 끼어 있으면은 그 부산물들이 자기 효과를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하느라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거든요.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워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널리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대략 이 사람들은 너무 좁은 영역을 공부하라 그러면은 또 이제 요것만 봐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불안해해요. 불편해하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질 않으면은, 그러면은 활용도가 없고, 인생하고 삶의 에너지하고 와닿질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게 두 트랙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 중심되는 경전을 하나 이렇게 제가 읽어봐서 각자가 이거 들어보고 읽어보니까 이게 와닿고 생활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늘 의지하는 경전이에요. 그건 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뭐 이게 강의가 있으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법문이 있으면 법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듣는데 나머지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듣고 하는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늘 의지해서 보는 경전을 더 잘 보기 위한 거다 해서 이게 메인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금강경을 잘 보기 위해서 금강경을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은 금강경에 의지하고 금강경은 늘 가까이 하고 그러면 화엄경은 안 보나요? 화엄경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잘 보기 위해서 화엄경 볼 수 있어요. 법화경도 금강경을 잘 보기 위해서 법화경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화엄경을 중심에 두신 분들은 이렇게 소위 경전을 두신 분들은 법화경, 금강경, 뭐 유마경 이런 걸 다 화엄경을 잘 보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넓게도 공부하지만은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깊게 공부할 경전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역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효과를 봐야 됩니다. 이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그 경전 공부가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것도 언제? 일거수일투족, 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구름 잡는 얘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양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되면은 굉장히 기회가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널리 배우고 깊게 탐구하는데 경전 하나를 선택해서 깊게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많이 권하는 거는 이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42장경 이런 것이 이 소위 경전으로 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42장경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42장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완전체입니다. 그러면 완전체란 얘기는 뭐냐? 이 경 안에 요 경 하나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반야신경 하면 반야신경이 짧아도 그 안에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42장경 그러면 이 42장경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법구경. 법정 스님이 법구경 이렇게 출간하신 게 있죠. 법구경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소위 경전은 외울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그거를 쭉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면서 외울 수 있는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전 하나를 외울 수 있는 상태로 가면 정신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이 선택하는 안목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런 이 경전을 하나를 계속 읽어서 이렇게 법구경이나 42장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이 금강경은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다시 강의를 들어보면 읽어서 이해했던 것은 조족지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발의 피죠. 그만큼 다시 또 깊어지는 거예요. 익숙하게 읽고 거의 외울 정도가 돼서 강의를 받으면은 그 지평이 확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널리 배우라는 것도 힘들어하고 깊게
깊게 연구하라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으려면 넓게 깊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든 걸 다 넓고 깊게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인연이 될 때 그것은 보조 수단으로 이 원래 보던 것을 잘 보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암안심을 뿌리 뽑아 없애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 암안심이라는 게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당연하고 내가 볼 때 내 마음의 상식을 따라가고 내 마음의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공평한 거, 내 입장에서 공평한 거를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양심에 공평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양심이 서 있는 토대가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이렇게 이게 털을 잡고 기대고 있는 이 토대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은 이제 이렇게 늘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중요도의 가치를 아주 점잖은 사람이 3대 한 1 정도의 사이즈로 자기의 중요도를 자기도 모르게 한 3배쯤 더 매겨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같이 매긴다고 하고 있을 때 한 3대 1 정도의 비율로 자기를 중요도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친구 한 번 도와주고 내가 도움 한 번 받고 한 번 도와주고 도움 받고 이게 몇 번 누적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한 번 도와주고 한 번 도움을 받았는데 누적된 느낌에서는 내가 많이 도와주고 적게 도움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하면서 지내는데 나중에 한 1년쯤 살고 나서 보면은 결혼해서 한 1년쯤 지나면은 거의 이제 여기가 이게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꼭 참고 있다가 하죠. 당신 참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야마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이제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런 말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거의 90% 이상이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던 상대방이 펄쩍 뛰면서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내가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아만이라는 게 이제 자기 가치를 상대보다 한 3배쯤 매겨놓으니까 호의를 베풀 때 자기가 한 개를 줄 때는 가치가 3배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 그러니까 3개를 한 거야. 받을 때는 하나만 받죠. 또 줄 때는 3개 주죠. 받을 때는 하나 3개 주는 느낌으로 주고 하나를 주고 그리고 하나 받는 느낌으로 하나를 받거든. 3개 주는 느낌으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느낌으로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와중에 이게 마이너스감, 이게 손실감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의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보다 한 3배쯤 높게 설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점잖은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은 4배, 5배, 6배, 한 10배쯤 이렇게 자기 가치를 많이 높여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도와주고 어떤 친구는 그러죠. 자기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를 5번, 6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이 암안심에는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번뇌가 있어요.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저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암안심을 쓰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나의 저평가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러죠? 누군가가 저를 심하게 저평가를 해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면 저로서는 꽤 억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저평가하는 이거는 병인데 이게 그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체면을 봐서 관계가 나빠지기 싫어서 꾹 참지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없는 사람을 저평가하는 이게 그 대화를 많이 합니다. 뒷담화 할 때는 정상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작동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저평가했을 때 특별히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저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다급생내로 가지고 온 번뇌가 그냥 저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분만 가지고 있는 병통이 아니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통이니까 그거 뭐 크게 뭐라고 할 거 없죠. 그래.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안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성인이다. 근데 당신이 성인이 아닌 다음에는 사람을 저평가하는 버릇은 다 가지고 있을 거다. 태가 났느냐 안 났느냐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의 차이뿐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은 열받을 일이 훨씬 없죠. 예. 그리고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는 어떻게 암안심을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합니다. 나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는 내 가치를 보통 3배에서 5배 이렇게 매겨놓는 버릇이 있으니까 내가 부지런히 겸손하기 시작하면 3배 매겼던 게 2배 되고 2배 매겼던 게 1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배로 돌아가는 순간 열심히 겸손해서 1배로 돌아가면 겨우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상대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사이즈를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게 힘들면은 상대 사이즈를 키워서 보는. 그래서 공경하면서 사이즈를 키워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 사이즈를 키우면은 키워서 어디까지 키우느냐면 나하고 밸런스를 맞출 만큼 키우는 거예요. 내 사이즈에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를 키워서 보든지 아니면 내 사이즈를 좀 줄여서 그래서 사이즈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하고 레벨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제 레벨이 맞으면은 이렇게 그 사람을 공감할 준비가 되는데 이게 택도 없이 나보다 사이즈가 작으면은 알로 보지 이게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